전원배 동지 발제를 듣고 나서 한 5분이나 좀 쉰 다음에 질문할 거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다가 토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원배 동지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대로 발제문을 제출 못해서 오늘 급하게 옛날 현대중공업에서 91년에 그 노민추라는 조직을 만드는 제안을 하는 걸 올렸는데, 그 올린 이유는 오늘 아까 대표님이 오늘 토론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자유가 너무 많이 부여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전선 입장에서 대중조직과 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지는 대중조직과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거꾸로 노동전선은 어떤 조직인가, 좀 전에 이을재 대표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대중조직이냐 전위조직이냐, 대중조직이냐 당이냐 했을 때 전위조직 당은 지금 그런 개선도 불분명해졌는데 강령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강령은 혁명의 성격과 혁명의 경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직의 위상으로 조직원이 들어올 때 그 정확하게 위상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노동전선 규약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타도혁명에 대한 성격과 경로 문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조직인데 거기에 혁명적 조직으로 지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녹아있는 그런 상태가 자기 정체성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계속 그 노동전선 평가, 향후 진로를 계속 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제도 답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늘 제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돌이켜보면은 노동전선은 주로 현장 조직과 전투적 집행부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와서 한때 많을 때 500여 명의 곳곳에 현장 조직이 현장에 뿌리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상태가 전성기였죠. 그러다가 지금은 노동전선이 뭐 잘못하고 뭐 분열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현장 조직 자체가 지금 대공장에서 거의 무력화돼 버렸어요. 무력화돼 버렸고 연맹 체계라든지 이런 체계로 구축이 되면서 긍정적 작용한 게 아니고, 연맹 체계나 이런 게 그 단사 노조도 막 싸우려고 하는 노조도 묻어가게 돼 있어요, 현재 구조가. 그래서 노동전선이 주로 기반하고 있는 현장 조직과 전투적 집행부가 거의 와해되다시피 한 상태, 개별화되어 있는 상태, 영향력이 없는 상태, 그런 것이 노동전선의 위기라고 저는 봐요. 이 활동가 몇몇의 문제도 있지만, 활동가들의 노력과 이런 것도 한계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의회주의 정당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선의 어떤 특징은 그러면서 비제도권 정당이라고 불리는, 내지는 비제도권에 존재하는 정치 조직과 친화력을 가지면서 이제 해왔는데, 그곳 역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제도권 정치 세력이 노임에서 이제 변혁당으로 왔던 세력인데, 그 세력 역시 이제 그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의회주의 색채가 물씬 나는 노동당과 합당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의 합당이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이런 노동전선과 같은 조직이 자기 행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럼 노동전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 전에 혁명가라면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가 먼저겠죠. 그렇게 자기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야 되는 거지. 노동전선은 지금 긴 역사성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막 혼재돼 있고, 이게 하나의 조직이 마저 할 정도로 잡탕이 돼 있는 상태죠. 잡탕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영 버릴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잡탕이 잘못 구성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는 당면한 시기에 전선에 있는 개개인들은 나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정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성격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현재 2022년부터 시작된 현재 시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시작한 30년의 세계화, 우리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얘기되는 것은 미국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세계 최저임금지대를 끌어들이면서 모든 나라, 선진국 내지는 중진국, 후진국까지도 제조업 영역을 다 박살내면서 그거에 근거한 노동운동과 노동운동에 파이프를 대고 있는 사회운동이 30년간 질이 멸렬해져 버렸어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 30년이 끝나고 그들 간에 엄청난 격투가 벌어지고 있죠. 지배계급 내부의 격투라고 봐요. 누구는 러시아, 중국을 갖다가 반미 차원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반미 차원에서 러시아, 중국에서 우호적 시선을 보내는데 저는 그들은 30년의 증거가 역사적 과정이 설명하듯이 자본주의 유지의 공맹군들이었다는 거죠. 미, 중, 러는. 그걸 명확하게 하면서 물론 차이가 있지만 누가 주도적이냐 차이지만은 한묶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혁명적 정세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과거 100여 년 전에 이런 정세가 존재했는데 그때는 전쟁, 그 주력 국가들의 전쟁을 통해서 생산력을 파괴하고 혁명가들을 죽이고 지지 세력을 죽이거나 분열시키면서 이 100여 년의 자본주의를 끌어왔는데 지금은 핵무기의 막강한 존재로 인해서 전면 전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부분 전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예요. 곳곳에서 대만, 이스라엘, 한반도 그런 데서 계속 모색을 하고 있죠. 전쟁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근데 정작 중국과 미국이 전면전을 못하는 정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마르크스가 1848년 선언을 쓸 당시에 자본주의는 미숙했어요. 그래서 막스는 처음에 그것이 1848년 혁명을 자본주의의 단발막, 즉 최후의 고통으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환생의 보고성이었다라고 바꾸거든요. 아직 내가 좀 근데 그 후계 세력들이 마치 항상 혁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세계 구석구석이 다 자본주의화되고 자본주의가 산노동을 착취해야만이 유지되는 체제인데 산노동 착취 자체가 불가능한 상으로 빠르게 흔히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되는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전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가면서 전선의 자기 내용성 그동안 여러 역사적 조건들에서 한 무더기로 왔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그 안에서 대립선을 정확하게 하고 그 조직을 고추 세우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향후에 토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